안녕하세요. 닥탕 성의학 연구소의 닥탕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왜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까 또는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처녀성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수처녀 신부가 위험한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에서 몇몇 남성들이 나는 누가 뭐래도 수처녀랑 결혼할 거야 라든지, 심지어는 여성을 물건 취급해 가지고 누가 중고품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류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이러한 남성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영상의 취지는 성교통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수처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처녀성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처녀성만으로 배우자를 판단하게 되면 결혼 후에 이제 성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또는 성생활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여성들과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댓글에서도 증명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여성의 처녀성을 매우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식에 있어서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다른 동물들은 1년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번식이 가능한 발정기가 주어지고 그 시기에만 교미가 가능하죠. 또한 암컷들은 번식 가능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페로몬 등을 통해서 자신이 번식 가능한 시기에 도달한 발정기에 도달한 암컷임을 널리 광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성들은 배란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떠한 징후나 신체적 특성이나 냄새를 통해서도 임신 가능한 배란기에 도달했음을 남성들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남성들은 성관계를 통해 여성을 임신시키더라도 그 임신한 태아가 자기 자신의 아이임을 쉽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맘마스 베이비, 파파스 메이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의 아이임을 쉽게 확신할 수 있는 엄마와 그렇지 못하는 아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컷들이 암컷의 번식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수컷이 짧은 번식기기 동안 암컷과 내내 붙어 지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미를 한다면 이 수컷들은 쉽게 임신한 태아나 새끼가 바로 자기 자신의 아이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컷들은 자신의 부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번식기가 끝난 후에 쉽게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버리겠죠. 모든 생명체의 목표인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일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 인류의 조상 남성들은 이러한 호사를 누리지 못했죠. 배란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시키더라도 자신의 아이임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여성의 곁에서 붙어서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남성들이 와서 임신을 시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먹이를 구해오고 자원을 투자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성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크나큰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뻐꾸기의 새끼를 마치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키우게 되는 뱁새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의 짝을 지키면서 다른 남자들이 와서 임신시키지 못하는데 오롯이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생존에서 매우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이러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언제가 배란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여성이 임신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임을 어느 정도는 확신할 수 있었고, 여성 또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기나긴 양육기를 지닌 인간의 아이를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라든지 부성 투자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사히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러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여성의 임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처녀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남성들은 배우자의 가치로서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요한 배우자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의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여성의 처녀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죠. 남성들의 혼전 순결에 대한 선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남성들이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게 되죠. 또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도 크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권의 국가들,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처녀성 여부를 배우자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배우자의 처녀성 여부가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크거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여성들 역시도 혼전의 성생활을 활발하게 즐기게 되고 남성들 역시도 여성의 혼전 순결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남성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자원의 제공을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여성들은 굳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인 혼전 순결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결혼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큰 사회라든지 또는 좋은 남편감을 얻기 위해서 여성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 경우에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혼전 순결을 여성들 스스로가 그 조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혼전의 성생활을 기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들은 혼전 순결 못지않게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인 충실성, 즉 정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데요. 이는 정절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부성 투자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여성들의 자녀들 중에서 배우자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자녀의 유전자가 약 10%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성적인 충실성, 즉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결혼 후 여성들이 성적인 정절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혼전의 파트너 수라든지 성적인 문란함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남성들은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결혼과 같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배우자 조건으로서 정절이라든지 혼전 순결을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배우자의 조건 중에 혼전 순결을 따질 수 없는 시대와 그런 조건으로 바뀌고 있죠. 결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도 않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경제적 독립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남편이 제공하는 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편의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성들이 여성의 혼전 순결이나 처녀성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정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배란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한 성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자신의 부성 투자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을 키우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생명체의 본질적인 본능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능적인 우리 인간의 성행동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유전자를 무사히 미래로 보내기 위한 치열한 성적인 전략과 생존 경쟁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